채권자 취소권과 도산 절차의 부인권은 둘 다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회복해서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들입니다. 두 개는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점들도 있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행사하느냐가 차이가 있는데요.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행사하지만 부인권은 관리인, 파산관제인, 개인회생 절차의 채무자 등이 행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사하느냐 또 차이가 있는데요. 채권자 취소권은 오로지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형성권이라고 불리죠. 반면 부인권은 물론 소송으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소송 중에 항변으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형성권은 아니고요. 형성권이고요. 소송의 형태는 채권자 취소권은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이 두 개가 반드시 결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인권은 이 취소 부분은 그냥 공격방어 방법으로 쓸 수가 있고요. 소송의 형태는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의소와 이행의소가 결합된 형태고요. 부인권은 이행의소 또는 확인의소의 형태입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법률행위에 제한됩니다. 양도라든지 증여와 같은 법률행위에 제한되는데요. 부인권은 이보다 훨씬 넓어서 법률행위는 물론이고 대항요건 구비행위라든지 강제집행을 한 집행행위 이런 것들도 다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은 법률행위인 사회행위입니다. 사회행위라는 것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게 하는 행위, 채무 초과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더 채무 초과가 심화된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도 사회행위라고 불립니다. 부인권의 대상은 사회행위도 물론 대상이지만 편파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편파행위는 반드시 사회행위는 아니지만 채권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공평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 편파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떤 채권자만 특별히 유리하게 해주는 행위를 편파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취소권에서도 이 엄격한 의미의 사회행위 외에 일종의 편파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판례가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제, 대물변제, 담보의 제공과 같은 행위들입니다. 변제 같은 경우에는 재산은 줄어들지만 채무도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에 딱 맞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만 유리하게 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에서도 일부 편파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다만 판례는 추가 요건으로서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거나 아니면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에 통모가 있었거나 이런 추가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대상이 확장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인권의 대상보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행위가 더 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회이사가 필요하냐?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부인권에서는 필요하지만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식적 위기 시기, 예를 들어서 지급정지가 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대가 없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회의사를 따지지 않고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의 사회의사는 추정이 되느냐 또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채무자의 사회의사라는 것은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의사가 추정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사회의사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사회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매각해서 돈으로 바꿨다.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채무자의 사회이사는 추정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증여 행위를 해서 증여 채무가 발생했고 이 증여 채무가 소극재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채무가 초과가 됐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채무자의 사회이사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추정이 돼버리고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회이사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추정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인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증명해야 되지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의 악의도 필요한데요. 수익자의 악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채무자의 행동이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했다는 것을 수익자의 악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행의 객관적 요건들이 다 구비됐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수익자는 악의가 있는 건데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느냐? 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내가 선이다. 나는 사행인 줄을 몰랐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요. 다만 내가 모른 거에 대해서 부주의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몰랐기만 하면은 문제 없습니다. 과실로 선이라고 할지라도 선의는 선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수익자는 내가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부인권의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내가 선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수익자로서는 내가 채무자를 전혀 몰랐다가 광고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는 가압류나 담보권 같은 게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였다. 그리고 내가 매입한 이후에 내 돈을 들여서 수리해 갖고 내가 살았다. 뭐 이런 어떤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내가 선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것은 수익자의 악의를 증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채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는 일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세모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다고 하더라도 선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득자, 수익자로부터 다시 이전받은 이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요. 전득자의 악의라는 것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어떤 행위가 사회행위라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고 한다면 악의가 되는데요. 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느냐,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득자는 나는 몰랐다, 선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만약 전득자가 알았다고 한다면 수익자가 선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대상이 됩니다. 즉 전득자는 나는 알았지만 수익자는 몰랐다. 수익자의 선의를 끌어와 갖고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음과 같이 항변이 절단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득자는 나는 전혀 몰랐다. 모르고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런데 부인권에서는 완전히 달라서 악의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인 등이 전득자가 악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요. 전득자의 악의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악의도 증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회생법 403조 1항 1호가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부인권에서는 전득자의 악의 추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채무자의 사회의사는 원칙적으로 추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 전득자의 악의는 모두 다 추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인권에서는 채무자의 사회의사는 사회의사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추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추정이 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이 되지만 전득자의 악의는 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이 안 되고 따라서 관리인이 전득자, 수익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나 부인권이나 행사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물권적 효과가 있고요. 상대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기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채권자 취소권은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반면 부인권은 파산 선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 부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만 합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니까 부인권 행사 기간이 2배 정도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의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인회소 소송에서는 의사표시 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죠. 이건 확정 시에 효력이 생기게 되고 이거는 선고 시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 시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에 대해서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가 없고요. 소촉법상의 지연 이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일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의사표시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부인회소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가 있고 소촉법상의 지연 이율도 적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채권자 취소권, 부인권의 유사한 점,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